브루스리. 초고속 펀치와 불멸의 순간. 미국 무술계에서 탄생한 슈퍼스타. 1960년대 미국. 무술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무대였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이소룡이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한 젊은 무술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리.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원인치 펀치. 손끝의 힘만으로 버텨내는 두 손가락 푸시업.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고속 펀치. 관중은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범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고속 펀치와 철학은 무술계를 뒤흔들었고 곧 세계적인 전설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무술 무대는 세계가 브루스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루스리가 미국 무술계에서 명성을 얻고 나아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세 번의 무대와 그의 불멸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트 1. 국제 가라테 토너먼트 1회 대회. 196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제1회 국제 가라테 선수권 대회는 에드 파커의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무술을 대중화하고 세계적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뜻을 품고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무술가들의 만남과 배움, 그리고 현대 사회 속에서 무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회는 또한 브루스리가 미국 무술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에드 파커는 1931년 3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출생으로 일본 가라테와 중국 무술의 원리를 결합해 실전적인 미국식 켄포 가라테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아메리칸 켄포의 아버지라 불리며 미국 무술계를 세계로 이끈 거장이었습니다. 당시 브루스리는 원인치 펀치와 빠른 펀치 시범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 이 무대에서 그의 명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관객 중에는 할리우드의 유명 헤어 스타일리스트 제이 세브링이 있었는데 그는 브루스의 시연에 깊은 인상을 받아 미국 TV 프로듀서 윌리엄 도저에게 브루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 브루스리가 미국 연예계에 진출하고 TV 시리즈 그린호넷에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 파커와 브루스리가 만나게 된 경위. 제임스 임 리는 브루스의 절친이자 오클랜드에서 함께 무술을 연구하던 동료였습니다. 1964년 롱비치 국제 가라테 토너먼트를 앞두고 제임스 임 리가 무술계에 친분이 있던 에드 파커에게 브루스를 소개했습니다. 에드 파커는 처음에는 젊은 중국인 무술가가 어떤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실전적 접근과 속도에 감탄하여 롱비치 대회에 초청했습니다. 에드 파커는 이 젊은이는 전통을 깨고 실전을 보여줍니다. 라고 무대에서 브루스리를 소개했습니다. 준펜 쿵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무술을 가르치던 브루스리. 그는 이 대회에 등장해 검은 안대를 착용한 채 영춘권의 치사오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놀라운 감각과 반사신경을 과시하며 관중들을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루스리는 단순한 힘과 시가 아닌 중국 무술의 핵심 원리인 발경을 현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발경은 전신의 힘을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손목과 주먹에 전달하는 원리로 짧은 거리에서도 강력한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너먼트의 아나운서는 브루스가 영춘권에서 배운 짧은 거리 타격법을 응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래 영춘권의 촌경은 손목과 팔의 짧은 힘에 의존하지만 브루스는 여기에 전신의 체중과 발경의 원리를 결합해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촌경이라 불리는 불과 2.5cm 거리에서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1인치 펀치를 시연해 순간적인 속도와 체중 전달을 통한 폭발적인 힘을 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촌경은 발경의 한 형태로 아주 짧은 거리에서 발휘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6인치 펀치 시연에 앞서 브루스리는 다른 참가자에게 미트를 힘껏 치게 하여 곧 이어질 자신의 기술과 파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6인치 펀치를 시연하자 상대방은 충격에 밀려 뒤에 의자까지 넘어지며 한참을 뒤로 밀려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펀치를 받아낸 이는 훗날 영화 정무문에 출연한 스턴트맨이자 제자인
로버트 베이커였습니다. 두 시연 모두 브루스 리의 체중, 이동, 근력, 속도, 타이밍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로 단순한 쇼가 아니라 그의 철학과 훈련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연이었습니다. 또한 엄지와 검지만으로 버티는 두 손가락 푸시업을 통해 체력과 근력, 집중력의 극한을 증명했으며 초광속 주먹이라 불릴 만큼 빠른 펀치 시범으로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먹이 도달하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들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라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원인치 펀치, 두 손가락 푸시업, 초고속 펀치 시범으로 브루스 리는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범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전통 무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무술은 전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실전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카타는 죽은 패턴입니다. 실제 싸움의 난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마른 땅에서 수영을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마 자세? 그건 안정은 줄지 몰라도 기민한 움직임엔 도움이 안 됩니다. 스타일에 갇히면 진짜 싸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중국 무술계의 보수적인 인사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롱비치에서 그의 행보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중국 전통 무술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오클랜드에서 멍쟁만과의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롱비치의 무대는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브루스 리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간 출발점이었습니다. 브루스 리의 시연에 함께한 제자들. 타키 키무라. 브루스의 시범에 참여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일본계 미국인 제자 타키 키무라이고 브루스의 기술을 받아내는 상대 역할을 했습니다. 제임스 임리. 브루스를 도운 절친이자 오클랜드 제자입니다. 무대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브루스의 시범을 돕고 기술 설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64년 롱비치에서 브루스의 시범을 보조한 핵심 인물입니다. 대회 참가자들. 이 대회를 통해 훗날 세계적인 액션 배우가 되는 척 노리스, 필리핀 아르니스의 대가 댄 이노산토, 미국의 태권도를 전파한 준 리, 미국 킥복싱의 전설 조 루이스, 유명 가라테 선수 마이크 스톤 등 미국 무술계의 전설들이 활약했습니다. 척 노리스. 브루스와 척 노리스는 이 무대를 계기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아 1972년 영화 맹룡과강에서 전설적인 대결 장면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척 노리스는 1958년 미 공군에 입대해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경찰로 복무하며 태권도와 유도를 처음 배우고 귀국 후 가라테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한 챔피언 출신입니다. 댄 이노산토. 댄 이노산토는 이소룡의 시범을 보고 감탄하여 곧 제자가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이소룡에게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발언이 댄 이노산토의 여러 다큐멘터리와 회고록에 남아있습니다. 후일 브루스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며 절권도의 핵심적인 전파자가 됩니다. 준 리. 브루스처럼 준 리도 각각 특별 초청 시범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브루스와 준 리는 각각 영춘권 시범과 태권도 격파 시범을 선보이며 서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되어 1967년 워싱턴 대회에서 본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1964년 롱비치 토너먼트에서는 제이 팻 벌슨이 첫 챔피언이었습니다. 롱비치 토너먼트는 단순한 우승자를 넘어 브루스 리, 에드 파커, 준 리, 척 노리스 등 무술계 거장들이 서로를 알게 된 역사적 무대였습니다. 브루스의 인생에서 이 대회는 세계적 스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영화와 무술 철학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파트 2. 준 리 전국 가라테 선수권 대회. 1967년 5월 6일 워싱턴 DC 아모리. 이날 열린 전국 가라테 선수권 대회는 태권도 마스터 준 리가 직접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회를 연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략적 무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에드 파커가 템포를 미국에 알렸듯 준 리는 태권도를 미국 무술계에 소개하고 정착시키려는 사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대회와 같은 업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는 특별한 인물이 초청되었습니다. 이미 그린호넷의 카토 역으로 이름을 알린 브루스 리. 1966년 그린호넷 홍보차 워싱턴을 방문한 그의 소식을 들은 준 리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회를 기획 중이던 준 리는 다음해 열릴 워싱턴 대회에 브루스를 초청했고 브루스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워싱턴에서 열린 내셔널 가라테 챔피언십, 브루스 리의 명성 덕분에 무려 8,000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들었고 그는 단독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브루스 리의 초고속 펀치 스피드. 브루스 리는 무대에 올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선보였습니다. 흰 도복의 상대를 향해 눈으로 따라잡기 힘든 펀치를 연속으로 내지르는 장면은 지금도 희귀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폭발적인 힘을 전달하는 원인치 펀치, 손가락 2개만으로 버티는 두 손가락 푸시업.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무술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브루스 리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타오 오브 지쿤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ower is the product of mass times speed. 즉, 파워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는 것. 작은 체구라도 속도를 극대화하면 큰 체구의 느린 움직임과 맞먹는 힘을 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짧은 거리에서도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원인치 펀치의 철학은 사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워, P는 M 곱하기 V, 질량이 크지 않아도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면 순간적인 파워는 배가 됩니다. 브루스는 이 단순한 공식을 무술에 적용했고 그 결과 짧은 거리에서도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원인치 펀치 시범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운동량의 원리를 무술로 구현한 장면이었죠. 한국에서 1977년 출간된 비전 절권도의 길책에서도 같은 맥락이 강조됩니다. 동력은 힘과 스피드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파워란 단순한 근육의 장력이 아니라 힘과 속도의 결합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브루스 리가 말한 파워는 포스 곱하기 스피드라는 개념은 무술을 물리학적 원리로 해석한 혁신적 관점이었고 이는 곧 그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무술은 물리학이다. 근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순간적인 집중력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브루스 리가 자신의 철학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순간이었고 그날의 울림은 훗날 절권도라는 이름으로 무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과 참가자들. 워싱턴 대회는 브루스 리의 퍼포먼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는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 교류하며 미국 무술계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 루이스, 척 노리스, 에드 파커, 그리고 브루스 리 같은 인물들이 함께하며 무술 네트워크가 형성. 알렌 알스틴, 텍사스 태권도의 개척자, 준 리의 제자, 로드니 바티스트, 준 리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이후 미국 태권도 발전에 기여 존 청, 후일 태권도 챔피언으로 성장한 인물. 여러 지역 가라테 선수들,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 태권도와 가라테의 교류장을 형성. 1967년 워싱턴 준 리 전국 가라테 선수권 대회는 단순한 토너먼트가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의 미국 정착, 브루스 리의 철학적 메시지, 그리고 다양한 무술가들의 교류가 어우러진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무술이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철학적 깊이를 담은 학문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3, 1967년 롱비치 국제가라테 토너먼트 사회대회. 1964년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에드 파커는 1967년 제4회 롱비치 국제가라테 토너먼트를 미국 무술의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캠프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무술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경쟁하는 장을 의도한 것이었죠. 그에게 이 대회는 켄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무대였습니다. 켄포를 단순한 또 하나의 가라테가 아니라 미국식 무술 철학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스타성을 활용해 무술을 대중문화와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브루스 리가 있었습니다. 브루스 리의 시범, 실전 철학의 구현.
1967년 롱비치 무대에서 브루스 리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직훈도의 실전 철학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그는 처음으로 직훈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터셉팅 피스트, 차단하는 주먹의 길.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의 무술 철학을 담아내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빅 무어 반응 테스트. 전설적인 0.05초 펀치 시연. 당시 빅 무어는 가라테 10단 검은띠로 이미 전미국 챔피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화배우로만 알려졌던 브루스 리의 실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브루스는 무어에게 얼굴 정면으로 펀치를 날릴 테니 막아보라고 제안했고 몇 차례 초고속 펀치를 시도했습니다. 무어는 대부분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무어는 인터뷰에서 몇 차례는 막아냈다거나 브루스 리도 나를 존중했다는 식으로 반박했지만 이 장면은 브루스 리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반사신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스파링 데모. 이번에는 단독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시범이었습니다. 댄 이노산토, 테드 원과 함께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한 채 실제 격투를 펼쳤습니다. 리드 스트레이트, 스탑 히트, 푸더크, 페인트 같은 기술을 통해 형식보다 실전이라는 메시지를 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기술적 특징. 복싱식 리드핸드 활용, 킥과 펀치의 연계,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끝나는 페인트 동작, 끊임없는 푸더크. 모두가 당시 미국 무술가들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인 시범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브루스는 단순한 시범자가 아니라 철학적 무술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범은 실전에서 통하는 기술이라는 절권도의 핵심을 미국 무술계에 각인시킨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 의미. 무술의 대중화. 에드 파커는 무술을 도장 안의 훈련에서 벗어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쇼케이스로 발전시켰습니다. 네트워크 허브, 존 리, 척 노리스, 조 루이스, 마이크 스톤, 브루스 리 등 다양한 무술가들이 연결되며 미국 무술계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역사적 업적. 1967년 롱비치 대회는 에드 파커가 미국 캠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고 이후 무술 토너먼트 문화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주요 참가자. 브루스 리, 시범을 통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킴. 조 루이스, 강력한 챔피언으로 자리매김. 척 노리스, 선수로 활약하며 입지 확대. 마이크 스톤, 화려한 기술로 주목받음. 빅 무어, 브루스 리와 스피드 테스트에서 맞붙음. 1964년 롱비치에서 시작된 도전, 그리고 1967년 워싱턴과 롱비치에서 이어진 혁신. 제4회 롱비치 대회는 미국과 국제 무술가들이 함께한 교류의 장이었고 브루스 리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의 결정적 무대였습니다. 그는 무술을 공연이 아닌 실제 격투의 도구로 이해했고 그 철학은 곧 직훈도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브루스 리의 초고속 펀치와 원인치 철학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무술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드 파커의 비전은 무술을 대중문화와 연결시켰고 브루스 리의 절권도는 형식보다 실전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세 번의 무대는 무술을 단순한 경기나 공연이 아닌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인간 정신의 표현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브루스 리의 불멸의 순간은 우리에게 속도와 집중,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영감을 전해줍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일부 사진과 영상은 당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60년 전의 사건을 재구성하다 보니 자료 부족과 영상 활용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롱비치와 워싱턴의 무술 행사가 브루스 리가 세계적 스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스타였고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과정은 대스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